안녕하십니까. 저 한국인삼공사 법무부의 박동욱 과장입니다. 우선 제가 이제 발표드릴 내용은 저희가 이제 중국에서 위 모조품에 대한 이제 대응 방안과 그리고 거기 관련된 사례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중국에서 위 모조품을 단속하게 된 가장 큰 배경은 중국 내에 저희 회사 이제 브랜드인 정관장에 대한 위 모조품들이 너무 많이 범람을 하고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시장 질서가 많이 파괴되었고요. 그 다음에 정관장 브랜드 이미지 및 신용이 많이 훼손되었습니다. 그래서 중국 소비자들이 이제 위 모조품을 구입함으로 인해서 저희 회사의 중국 매출이 많이 하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는 중국 내 이제 위 모조품 단속을 통해서 우선 중국 소비자들을 보호하고 매출 향상에 기여하고 위 모조품을 제3국으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중국에서 위 모조품 단속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중국에서 위 모조품 단속을 시작한 건 이제 2011년부터 시작을 하게 되었고요. 우선 저희가 이제 중국에서 위 모조품 관련된 저희 이제 제품 현황입니다. 여기 보시는 게 제일 끝에 있는 게 위조품입니다. 아까 장 변리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은 제품에 대한 똑같은 상표 침해가 위조품이고요. 그리고 이제 모조품은 약간씩 변형을 해서 약간 다르게 해가지고 이제 판매하고 있는 걸 저희가 이제 모조품이라고 부릅니다. 저희 회사의 지재권 침해 유형은 보통 보시면 이제 저희 회사 제품을 주로 이제 중국에서 많이 이제 위조나 모조를 하게 되는데 주로 저희 회사 제품을 위조 모조하는 것들은 이제 뿌리삼이라 그래서 홍삼 그 자체를 캔에 넣어서 판매하고 있는데 그게 저희 중국 매출의 한 9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매출 90% 정도 차지하는 이 뿌리삼 틴캔이라는 제품을 중국에서 많이 위조하고 모조를 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제일 위에 이제 그림이 있습니다. 이렇게 아주머니가 이제 신선한테 이제 인삼을 받는 이걸 이제 저희 회사에서 이제 신선도라고 부르고 제가 1968년에 이제 저희 회사가 이제 전매청일 때 김호철 화백이라는 그 당시 이제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동양화 화가분한테 이제 의뢰를 해서 이제 그린 이제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저희 회사 제품의 이제 가장 전면에 잘 보일 수 있도록 놔두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회사 정관장 엠블렘을 가운데 놓고 이런 형태로 이제 저희가 이제 중국에서 제품을 이제 판매를 하고 있었습니다. 국내에서도 이렇게 동일하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가장 많이 침해가 일어나는 게 신선도를 많이 이렇게 유사하게 하거나 똑같이 합니다. 이렇게 지금 여기 옆에 침해 요령 보시면 그래도 조금 유사하게 이제 우리나라 여인은 쪽두리를 하고 있는데 뭘 모자 같은 걸 하나 쓰고 있거나 아니면 뭐 좀 심한 경우에는 이제 여인 대신 이제 어린 아이가 받는 경우 아니면 신선이 아니고 선녀가 이렇게 인삼을 주는 사진, 그림 이런 식으로 이제 약간씩 바꿔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정관장 엠블렘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이제 저희 엠블렘을 그대로 쓰면서 이제 자기들 브랜드를 넣는 경우, 그다음에 이제 저희 엠블렘의 모양을 살짝 바꾸는 경우. 여기 보시면 저희 이제 정관장 엠블렘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끝에 이제 인삼 도형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 저희 회사에서 이제 인삼 도형이라 그러는데, 이 인삼 도형의 인삼의 모양을 약간씩 변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자 상표인 정관장을 이제 보시면 이제 정관장을 이렇게 멀리서 보면 관자가 궁자하고 조금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궁장, 또 정산장, 저희 같은 경우 또 심한 경우는 직관장. 그러니까 관장이란 말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중국 사람들. 왜냐하면 관에서 뭘 했다 이런 식으로 의미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어관장, 보관장, 상관장 이런 식으로 많이 이제 침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우선 중국에서 이제 위모조품을 단속하기 위해서 먼저 중국의 위모조품과 그리고 인삼, 홍삼 제품에 대한 시장 조사를 먼저 했었는데 그때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주 제조 지역은 이제 길림성을 포함한 이제 동부 상성입니다. 길림성, 이제 요녕성, 흥룡강성. 왜냐하면 그쪽이 백두산을 주변으로 한 그쪽이 상당히 이제 토지가 비옥하고 또 우리나라 기후 조건하고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많은 인삼을 실질적으로 지금 재배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중국에서도 가장 특화된 이제 인삼 산업 단지로 지금 이제 발전시키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주 소비지는 보통 이제 인삼 그러면 중국 사람들이 다 먹을 줄 아는데 중국 사람들 같은 경우 인삼을 가장 선호하는 지역은 이제 광동성입니다.
광동성, 그다음에 이제 복권성, 절강성 이쪽이 주 시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타 시장으로 이제 뭐 길림성이나 연용성, 북경, 성도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통 경로는 이제 동북 삼성에서 이제 간해수공업을 이제 간해수공업이나 이제 소규모 이제 위모조품 제조업체들이 제조업체나 아니면 개인들이 이제 아주 영세한 규모로 이제 이렇게 제품을 몇 개씩 만듭니다. 그런 다음에 그 제품을 수집하는 이제 도매상이 있습니다. 그 도매상이 제품을 수집해서 그 소비지 이제 소매상한테 판매를 합니다. 소매상에 넘깁니다. 또 그리고 이제 그 광동성의 이제 대규모 도매상들이 동부삼성에서 또 직접 가서 매집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한 제품들을 이제 유통을 시키고 또 그리고 저희가 계속 단속을 하면서 또 발견하게 된 게 그 자체 브랜드를 가진 또 모조품 제조업자들이 있다는 걸 또 확인했습니다. 그 자체 브랜드 제조업자들이 또 이제 모조품을 만들고 그걸 도매상에 넘기고 소매상으로 가는. 그리고 이제 온라인 같은 경우는 아리바바나 이제 타오바오 같은 이제 대형 오픈 마켓에 이제 그 제품들이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통 그 위조품이나 모조품을 단속할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제조 공장, 즉 생산자를 타격을 해가지고 생산자가 제품을 못 만들도록 해서 이제 제품이 시장으로 안 나오게 하는 그게 사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처음에 처음에 이제 그 어떻게 대응할지 고민할 때 생산자를 먼저 타격을 하자. 그리고 생산자들을 소멸시킨 다음에 생산자들을 이제 타격을 해 소멸시키자 해서 그 주 생산 지역인 이제 길림성 쪽으로 이제 저희가 출장을 갔습니다. 출장을 가서 저희 이제 같이 단속하는 단속업체하고 같이 공장을 들여 닥쳤는데 그때 충격을 받았던 게 그냥 조그만 가정집에서 할머니 3-4명이 이렇게 인삼 캔에다가 막 담고 있더라고요. 캔을, 홍삼을. 그러니까 공장이라는 게 단속을 했는데 할머니 4명에 만드는 게 한 10개, 20개 이런 식으로 비일비재해 그 동네 자체가 그런 식으로 만들고 있어서 저희가 직접 공장을 크게 해서 단속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단속할 때 그 비용 대비 효과가 너무 떨어져 가지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주로 도매상이나 아니면 우선은 저희가 지금 침해를 당하고 있는 상태고 또 워낙 많은 위조품들이 시장에 있으므로 인해서 저희가 우선 유통을 공략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 유통 쪽에서 이제 저희가 계속 꾸준한 단속을 하면서 유통에 경고를 주는 거죠, 시장에. 우리 제품에 대한 위조품, 모조품을 팔면 우리가 가만히 있지 않는다. 그런 계속 꾸준히 보여주기 위해서 저희는 지금도 유통에 상당히 많이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응 방향은 저희는 주로 이제 생산 거점이 이제 동부 삼성 그리고 주 소비지인 광동, 복권, 절강성 그리고 주요 대도시인 북경, 천진, 상해 등에서 이제 단속을 진행하기로 계획을 잡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단속 방향은 이제 중국에는 이제 시장이 급이 나눠져 있습니다. 주로 1급 시장은 이제 대도시 중심의 고급 판매점, 백화점 같은 것들이고요. 그다음 2급 시장은 대도시 중심의 이제 중수 판매점. 그리고 또 저희는 자체 브랜드를 보유한 업체들에 대한 대응. 그러니까 저희가 그 자체 브랜드를 가진 업체들과 소송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정한장, 그다음에 이제 한성장, 신강 등 이런 브랜드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행정 단속도 하고 민사 소송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중국에서 행정 단속을 하게 되면 저희가 한국 기업이 직접 중국에 가서 단속을 한다. 그 단속하는 기관이 보통 이제 상표권 같으면 이제 공상행정 총국에서 담당을 하거든요. 그 또 총국 산하의 각 성마다 이제 공상행정 관리국들이 있습니다. 지방관리국. 보통 이제 대부분 침해가 일어나고 또 대부분 그 침해에 대한 대응이 가장 쉬운 게 사실 상표권에 대한 침해 대응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주로 공상국을 통해서 이제 그 행정 단속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직접 기업이 찾아가서 해달라 그러면 잘 안 해줍니다. 잘 안 해주고 또 기업이 직접 그쪽에 가서 하기도 상당히 힘들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많은 위조품 단품 관련해서 이제 많은 회사들이 국내 회사들이 이제 대응하는 방법이 중국에 이제 지재권 침해 단속 전문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 업체들을 선정을 해서 그 업체들을 통해서 이제 온라인 오프라인에 침해 조사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업체들을 조사한 내용을 가지고 저희하고 그다음에 침해 단속 전문 업체하고 공상행정관리국이 합동으로 위 모조품 생산이나 유통업체에 대한 오프라인에서 행정 단속을 실시합니다. 보통 단속 절차는 먼저 이제 시장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타겟을 설정하고 그다음에 단속 저희가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고 그 급습을 해서 이제
침해를 중지시키는 몰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행정처벌이 보통 단속을 하고 나서 한 6개월 뒤에 이제 행정처벌 결정서가 나오는데 보통 행정처벌을 하게 되면 그 침해 품의 수량만큼에 대한 이제 벌금을 매기거든요. 근데 그 벌금이 사실상 금액이 저희가 주로 이제 대응한 유통 쪽에서는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그래서 한번 단속을 당하게 된 업체들은 다음부터 저희 위조품, 모조품을 취급하는데 상당히 위험 부담을 많이 느껴서 이제 침해품을 많이 취급하지 않는 그런 쪽으로 이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수적인 조치로는 생산 또는 대형 유통업체에 대해서 업체를 적발했을 때 이제 적발할 때 이제 행정 단속도 하지만 그 행정 단속을 하고 나면 행정처벌 결정서가 나옵니다. 그 결정서가 향후 민사소송에서 상당히 유리한 증거 자료로 인정되기 때문에 만약에 그 침해 수량이 상당히 많으면 그 행정처벌 결정서를 가지고 저희가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다시 한 번 더 그쪽에 타격을 주는 그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지재권을 활용한 대응 방안으로는 우선 이제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효과가 큰 상표권을 통해서 이제 위모조품을 대응하는 방법입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저희 회사 이제 중국에 등록된 상표를 이용해서 이제 공생행정관리국을 통한 행정 조치나 민사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이제 아까 그 장별 이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저작권, 저희도 이제 신선도라든지 정관장 엠블렘에 대한 저작권 등록을 통해서 부수적으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우리나라 인삼을 이제 고려삼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또 지리적 표시 단체 표장으로 등록이 되어 있고 또 이게 중국에서도 고려삼, 코리아 레드 진생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중국의 지리적 표시 단체 표장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중국 업체들이 고려삼이나 이제 코리아 레드 진생을 썼을 때 그때는 이제 지리적 표시 단체 표장을 위반했기 때문에 여기는 또 상표 관련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공상행정국에서도 단속을 하지만 이게 이제 원산지 품질 표시 위반으로 돼서 또 품질기술감독국이라는 또 다른 부서에서도 또 단속을 하고 이제 행정 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가장 이제 위모조품에 대응할 때 가장 강력하고 또 가장 효율적인 권리는 상표권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저희가 그 위모조품에 대한 대응한 사례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2011년 2월에 광동성에 이제 광동 정한야급 유황공사라는 곳에서 저희 신선도 상표와 그다음에 저희 그 정관장 엠블렘과 그 또 인삼 도형에 대해서 상표 침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유사하게 만들어서 이제 제품을 판매하다가 저희한테 이제 적발이 돼가지고 저희가 원래는 순서대로 행정 단속을 먼저 하려고 했었는데 좀 문제가 있었던 게 그 당시 이제 이 회사가 소재하고 있던 지역에서 이 회사 사장이 그 지역에서 상당히 유명한 좀 이제 어느 정도 힘이 있는 유력한 이제 힘이 있는 사람이라서 행정 단속을 했을 때 크게 효과를 못 볼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저희는 이제 바로 민사소송으로 먼저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중국에서 민사소송을 하게 되면 아직도 그 지방 보호색이 있기 때문에 보통 북경이나 상해를 이제 소송지로 많이 선택을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 정한장 제품이 상해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상해에 이제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기해서 1심, 2심 저희가 다 승소를 하고 저희가 손해배상을 원래 이제 50만 위안을 청구를 했었는데 20만 위안만 인정이 돼가지고 20만 위안과 소송 비용을 받고 또 신문에 사죄 광고를 게재하게 했습니다. 보시는 제품입니다. 저희 제품과 이제 유사하게 이제 만들어서 이제 판매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업체 같은 경우는 저희하고 소송을 하고 나서 이제 여기 있는 신선도를 상당히 많이 바꿨습니다. 그래갖고 신선도에 신선을 빼버리고 선녀가 내려오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저희 엠블렘하고 유사한 걸 다 빼버렸습니다. 이렇게만 돼도 사실 소비자들이 저희 제품하고 이 회사 제품하고 이제 구별을 어느 정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한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중국에서 사실 그 지재권 침해에 대해서
그 행정 단속이나 뭐 온라인을 통한 뭐 대응이나 이런 것들은 많이 할 수 있지만 사실 형사 조치는 크게 많이 이루어지지 않는 편입니다. 보통 중국에서 이제 형사 조치는 뭐 지재권 침해 관련돼서 보통 한 1% 정도가 이제 형사 조치를 이렇게 중국 당국에서 취해 주는데 사실 그게 엄청나게 또 큰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2013년 2월에 저희가 공소를 제기한 게 아니고 이제 그 중국에 있는 그 광저우시 이제 바이민구 인민검찰에서 이제 검찰원에서 이제 공소를 제기했는데 이 사건이 이제 사건화된 배경이 이제 2012년에 그 광저우시 바이윈구 공항국의 고속도로 순찰대가 고속도로를 순찰하고 있었습니다. 순찰하고 있다가 이제 의심되는 차량을 발견하고 그 차량을 미행을 하게 됩니다. 미행을 해서 그 차량이 도착한 최종 도착지를 가보니까 저희 회사 정관장이 이제 위조품을 만드는 공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장을 이제 그 고속도로 순찰대원이 이제 공항국에 연락을 해서 공안이 덮쳐가지고 이제 그 침해품들을 다 압류하고 이제 압류했을 때 그때 이제 그 침해품을 만들던 사장하고 사장 아들은 도망을 가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다 잡았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 쪽으로 이제 광저우시 바위구 공산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정관장 위조품을 잡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감정을 해주고 어떻게 처리할지 논의를 하자. 그래서 이제 저하고 이제 저희 쪽 대리인 이제 변호사하고 같이 가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이제 최대한 이제 형사 조치로 해달라고 많은 설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공항국에서 이 사건을 계속 공산국으로 넘기려고 했었거든요. 자기들이 이걸 맡기 귀찮으니까. 그런데 이제 저희가 변호사를 통해서 이제 강력하게 어필을 해서 공항국에서 이 사건을 맡아서 형사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었습니다. 또 그리고 그 위조품을 만드는 이제 사장과 사장 아들이 홍콩으로 도망을 갔었는데 그 홍콩으로 도망간 사람들을 또 직접 또 쫓아가서 한 3개월 안에 또 체포를 해가지고 결국에 이제 법정에 세우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수혼이라는 사람이 아버지인데 아버지가 이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만 위안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이혜연이 아들인데 이제 징역 3년에 벌금 5만 위안. 근데 이제 저희가 이때 그 재판할 때도 참석을 했었는데 그 부자지간이 상당히 이렇게 끈끈한 정말 이혜연이 보기 드문 효자라는 걸 그때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내가 만들었다. 우리 아들은 아무 잘못 없다. 그러니까 아니다. 아들이 내가 만들었다. 우리 아버지 아무 잘못 없다. 그러면서 둘이서 거기서 공방까지 벌였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막 화를 내면서 내가 들어가겠다. 그러니까 이제 재판부에서 아버지가 그렇게 이제 좀 많이 이렇게 좀 재판부에 사정을 했었어요. 사정을 하니까 재판부에서 이제 아버지가 또 이제 이 아들 말고 또 다른 자식들도 있고 좀 어린 애들도 있어가지고 얘가 제일 장남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 니는 집행유예로 해주고 니는 깜빵에 가라. 그래가지고 얘는 이제 깜빵에 가서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이 상당히 그 당시 이제 광동성하고 그쪽 일대에서도 상당히 이슈가 된 사건이었습니다. 왜냐면 이게 홍삼이 상당히 우리나라에서도 고가지만 중국에서는 우리나라보다 거의 한 관세하고 이런 거 다 치면 한 1.5배 정도 더 비싸거든요. 또 중국에서도 유통되면서 또 마진이 더 붙기 때문에 거의 한 우리나라 가격이 2배 정도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압수된 홍삼이 744kg.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뭐 캔들과 그 다음에 그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그 부자재들이 많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때 우선 중국 법원에서 감정을 했을 때 한 68만 위안 정도로 감정을 했었는데 사실 이걸 저희 회사 제품 가격으로 또 이 사람들이 위조한 게 저희 회사에서 가장 비싼 천삼이라는 제품을 위조를 했습니다. 그 얼마 전에 그 시진핑 주석이 왔을 때 그 박근혜 대통령이 선물했던 그 선물 안에 들어있던 그 홍삼이 저희 회사에서 가장 비싼 천삼이라는 제품인데 그 제품이 국내에서도 600g에 한 650만 정도에 판매되는 제품입니다. 그 제품을 이제 이쪽에서 정말 위조를 해도 정말 비싼 제품들을 찾아서 위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회사 제품으로 환산을 하면 3,124만 위안 정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하나로 한 55억 정도에 되는 큰 사건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공장에서 그때 이제 그
현황을 찍은 사진들이고요. 똑같이 이렇게 만들었고, 이렇게 지금 이제 홍삼을 캔에 이제 담으려고 하던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012년부터 현재까지 계속 꾸준하게 행전 단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제 2012년 1월 4일 날 단동시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 총 226개 업체, 226개 이제 그 유통망이죠. 그러니까 보통 중국에서는 그 홍삼이나 이런 걸 구입할 때 보통 약방에서 구입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 업체들은 대부분 약방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 226개 정도의 약방을 저희가 단속을 해서 1607개 정도를 압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단속을 하는 시기를 또 잘 선정을 해야 되는데, 보통 이제 중국에서 홍삼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선물로 많이 주고받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선물 수요가 가장 많은 춘절, 그러니까 설날, 그리고 이제 중추절, 추석 때 이제 집중해서 단속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2014년도에는 상당히 많은 행전 단속을 이제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도 2015년도 지금 꾸준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 사진을 보시면 이제 중국에서 이제 위조품에 대한 행전 단속에 대해서 이제 단속하는 걸 어떻게 단속하는지 볼 수 있는 사진인데, 보통 이렇게 여기 보시면 정관장 해서 지금 이게 중국어로 르마이중 해서 이제 연락에 팔고 있다 이 뜻입니다. 지금 정관장 제품을 지금 연락에 지금 팔고 있는 겁니다. 위조품을. 이게 팔고 대부분 가면 이제 보통 저희 회사 제품을 앞에 놔두고 위조품을 파는 경우도 있고, 아예 그냥 위조품을 대놓고 파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쪽은 위조품을 대놓고 파는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그러니까 위조품이 이렇게 있는 걸 확인을 하고,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제복 입은 사람들이 공산국 직원들입니다. 공산국 직원하고 단속업체, 저희가 이제 저희 대리인하고 같이 이제 단속을 하러 가는 겁니다. 단속을 하러 가서 이제 주인하고 이제 직원들 다 밖으로 내보내고 위조품들을 이제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서 수량하고 이런 걸 다 파악을 합니다. 파악을 해서 이제 그 위조품들에 대한 이제 압수 목록을 작성을 합니다. 작성을 하고 그 목록이 작성이 되면 이제 직원이나 거기 이제 주인한테 사인을 하라고 합니다. 그렇게 사인을 하면 그거로 이제 행전 단속이 끝납니다. 근데 여기 가운데 보시는 사진이 이제 공산국에서 행전 단속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업체 사장이 지금 항의하는 모습입니다. 나는 위조품인지 몰랐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헛소리하지 마라.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계속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이 정도는 보통 단속을 할 때 많이 일어나는 경우고, 지금 여기 제일 끝에 보시면 이렇게 공안들이 직접 이렇게 와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이제 단속을 할 때 상당히 많이 이제 이렇게 반발을 하는 케이스거든요. 지금 여기는 이제 그 중국 그 최안저우라는 곳에서 저희가 단속을 했었는데, 저희 그 대리인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공산국 직원들이 단속을 하고 있었는데, 이 업체 사장이 이제 자기 아는 사람들을 동원을 해가지고 한 10명 정도를 동원해서 이제 그 공산국 직원들하고 저희 단속 대리인은 이제 카메라를 뺏고 그다음에 이제 구타를 하고 그러던 상황에서 이제 그 공산국에서 공안국으로 연락을 해서 공안이 직접 출동을 해서 다 체포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단속을 하면서 조금 위험한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렇게 저도 이제 단속하러 갔을 때 카메라 뺏기고 휴대폰 밟히고 또 옷 막 이렇게 실랑이 벌어지면 찢어지고 좀 그런 경우들도 조금씩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렇게 이 사람들 단속을 당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특히 상당히 많은 상당히 많은 제품을 취급하는 도매상 같은 경우는 한번 단속으로 자기가 엄청난 경제적인 손실을 받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발이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또 이제 문장군홍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단속을 하고 있으면, 옆집을 단속하고 있으면 그 주변 사람들이 그 단속된 걸 알고 바로 문을 닫아버리고 도망가 버립니다, 그냥. 그런 경우가 있고, 이제 단속이 다 끝났을 때 여기 이제 차 트렁크에 싣고 이제 공산국으로 가는 거죠. 그걸 이제 우선 단속을 끝나게 되고 6개월 뒤에 이제 행정처벌 결정서라는 이제 결정서와 함께 이제 벌금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보통 주로 이제 그 단속을 해주는 기관이
지방에 있는 공상행정 관리국들입니다. 그래서 그 공상행정 관리국들과의 관계를 상당히 잘 가져가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공상행정 관리국들과의 관계를 잘 가져가기 위해서 저희 위조품을 단속을 해준 공상국을 직접 방문합니다. 방문을 해서 이게 이제 그 감사 깃발입니다. 보통 감사 깃발이나 감사패를 많이 주게 되는데 공상국이 이제 지방공상에 딱 가면 현관에 이런 깃발들이나 감사패를 쫙 걸어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했다고 자기들 업적을 이제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감사 깃발도 전달하고 또 해당 공상국과 이제 저희 위조품 단속에 대해서 회의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해당 지역 공상국과 관계를 물론 처음부터 다 가져가기는 힘듭니다. 그렇지만 중국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조금씩 저희와 단속을 했던 공상국들과의 관계를 계속 가져가면서 이제 저희는 그 해당 공상국이 자체적으로 단속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지금 조성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공상국 같은 경우는 그 공상국에서 그 위조품이나 모조품을 단속하는 것 자체가 그 공상국이 또 실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공상국들은 저희가 단속 신청도 한 적이 없는데 자기들이 알아서 단속을 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런 케이스가 이제 그 공상국에서 그 단속하는 게 자기들을 실질적으로 건수 잡기가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하면 자발적으로 단속도 합니다. 또 그리고 저희가 이제 사실 저희 같은 경우는 그 대부분 이렇게 그 제품 소비 패턴이 제품마다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대부분 중국의 소비자들은 이제 홍삼 제품이나 뭐 보건식품 제품,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할 때 대부분 약방에서 많이 구입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인터넷을 통한 구매는 그렇게 크게 많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요 근래 들어서 그 아리바바의 이제 그 타오바오나 아리바바 그쪽을 통해서 이제 위조품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어서 저희도 이제 온라인 쪽으로도 대응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온라인도 몇 번 단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온라인을 이렇게 단속하면 사실 그때만 이렇게 제품이 사라지고 또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계속 대응을 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과 비용이 들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한 건 이제 아리바바와의 직접 이렇게 관계를 맺자. 그래서 이제 이 사진은 저희가 올해 4월 7일 날 그 지재권 보호 특허청하고 지재권 보호협회 통해서 이제 그 한국 유명 브랜드 설명회라고 그 위조품 설명회를 했을 때 이제 저희가 참여해서 이제 위조품 설명회를 한 사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는 아리바바와 이제 관계를 잘 가지고 가기 위해서 이제 꾸준히 이제 만나면서 교류를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